안녕하세요. 100억대의 쇼핑몰을 만나는 1000억대의 야망 머니 컨텐츠 조얼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통하는 나만 알고 있는 마케팅 기법이 하나 있으신가요? 저한테는 딱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본환자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마케팅 기법입니다. 본환자 많이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그거 카드 게임이네 하신 분도 있으실 건데, 저는 이 본환자의 카드 게임 하면서 일생일대 마케팅 기법, 언제나 통하는 마케팅 기법을 배울 수 있었고요. 이게 바로 저의 마케팅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어떤 건지 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자,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본환자라는 카드 게임이 있습니다. 이 카드 게임은 매우 단순하게 생겼는데, 이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이제 여러분이 카카오, 완두콩, 왁스콩 뭐 이런 콩들을 키워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이기는 매우 단순한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콩의 종류가 사람 수에 따라서 8개에서 11개까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뭐 사람이 많으면 콩의 개수가 많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콩을 자기가 2개에서 3개까지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콩밭이란 걸 맬 수가 있는데, 뭐 카카오 밭을 메고 왁스콩을 메고 뭐 아니면 저기 완두콩을 메고 해가지고 보통 2개의 밭에서 이렇게 키웁니다. 키우다 보면은 이제 콩이 카드를 막 받다 보면 카카오가 필요한데 왁스콩이 들어올 때도 있고 이러잖아요. 이럴 때는 소위 말해서 트레이드나 기부를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카카오를 키우고 있는데 상대방이 카카오를 가지고 있어. 근데 나한테 왁스콩이 있네? 상대방은 왁스를 키워야 돼. 그러면 1대1 교환할 수 있고 그냥 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트레이드를 얼마큼 잘하냐에 따라서 누가 빨리 수확을 빨리 하고 누가 빨리 돈을 많이 버냐, 카드가 다 떨어질 때까지, 이게 바로 이 본환자 게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게임 자체는 굉장히 단순한데, 소위 말해서 이제 이전 투구라고 하죠. 어떻게든 내 걸 감추고, 예를 들어 나는 수확을 빨리 했어. 하지만 경쟁업체가 수확을 많이 못하도록 저쪽 왁스콩 많이 키우네? 하면은 내 거에 왁스콩을 좀 많이 키핑을 해두고 내 거를 모두 받아놓는다든가, 이런 약간의 겉모술수가 난무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근데 이 게임에서 왜 마케팅의 진리 알았느냐? 이 게임은 어떤 사람이 잘할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밭은 열심히 키우고 경쟁하는 분의 밭은 망하게 만드는, 소위 말해서 이제 약간 얍삽한 사람이 잘할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되게 달라요. 자, 이 본환자 게임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줄 수 있는 건 최대한 아끼면서 상대방을 가머니서로 꼬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내놓게 하고, 상대방이 가진 자산을 계산하면서 여기 얼마나 컸나, 저긴 더 이상 못 크게 만들어야지 하면서 내 시간과 노력은 최대한 줄인다. 이게 바로 본환자 게임의 핵심입니다. 자, 근데 이 게임 말입니다, 굉장히 신기합니다. 처음엔 이렇게 가문시설로 잘 속이고 남의 거는 잘 가져오는 사람들이 초반에는 잘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저놈하고 거래하면 내가 손해야 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저놈이 얘기하는 거는 저놈은 분명히 꿍꿍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 나중에 정상적인 거래도 힘들어집니다. 제가 이 게임을 거의 이제 군대에서 많이 했는데요. 아무래도 사람들 많고 심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게임을 할 때 유독 좀 독특한 선임이 하나 있었어요. 다들 내 거 감추고 조금이라도 내 거 받아오려고 되게 머리를 쓰고 있을 때, 이 선임은 말만 하면 막 나눠줘요. 왁스콩 필요해? 너 왁스콩 키우네? 오히려 이렇게 막 스스로 주고 기부도 하죠. 트레이드 아니고 막 기부를 하고 이럴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인 선임이었습니다. 이 선임 보면 마치 게임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나 싶을 정도로 초반부터 중전까지는 마구마구 달란 데 다 주고 참 편하죠. 게임 끝날 때쯤 되면 이 선임이 굉장히 높은 확률로 1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 놀랬습니다. 왜 그럴까? 부대원이 4명에서 6명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임인데 한 3번 중에 한 번은 꼭 그 선임이 이기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렇게 계산도 안 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자, 왜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바로 퍼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초반에 이렇게 막 퍼주잖아요. 그러면 후반 되면 이 선임의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나 카카오 키우고 있는데 너 카카오 혹시 있어? 그러면 좀 줘볼래? 그러면 드려야죠. 이렇게 주는 겁니다. 자, 이 선임의 콩팥은 초반에는 안 자랐는데 마지막엔 진짜 무럭무럭 자랍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저 대두콩
신고 싶네 하면은 초반에 고마움을 갚으려는 듯이 이 사람도 대두콩 주고 저 사람도 대두콩 줘가지고 한 개 있던 바지 갑자기 8개, 10개 쫙쫙쫙 늡니다. 자, 그때 느꼈습니다. 퍼준 사람이 결국 이기는구나. 자, 여러분은 요즘에 어떤 식당 가시나요? 저희 주변에 보니까 평소에 불경기다 보니까 삼겹살 막 1인분에 13,000원, 15,000원 하시는 분들도 9,500원 붙어가지고 이렇게 막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9,500원짜리 삼겹살 집을 최근에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뭘 느꼈냐? 줄었네? 반찬이 부실해졌네? 다시는 오지 말아야겠다. 이런 경험치를 느꼈습니다. 과연 이 가게는 불경기라고 해서 자신의 가격을 내렸지만 이 가격을 내린 게 미래를 버린 건 아니었을까?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친구랑 지인을 데리고 가는 식당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아주 고급스러운 신라호텔에 미슐랭 3스타인 라이언 이런 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데리고 갈 때는 가격은 조금 있더라도 양의 제한이 없고 무언가 푸짐한데 이런 데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서비스는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불경기다 보니까 저가 혹할 수 있죠. 한 개 990원 이렇게 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 제품 이 가격에 주고 사야 될 이유를 못 찾을 때도 있죠. 그럴 때 흔히 기대하는 게 가격과 서비스를 줄이거나 아니면 찍어내기를 하듯이 상품을 모듈화 한다고 하죠. 서비스도 단순화시키고 고객님도 전화 안 받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는 있을까요? 여러분의 상품을 퍼주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제품을 할인한 게 아니라 대용량은 파격적으로 1+3 더 챙겨주고 특히 서비스를 퍼주면 어떻게 될까요? 가구를 주문하면 설치법도 동영상을 알려주고 360을 마음에 안 들면 100% 환불해주고 그 다음에 이 프레임 같은 거 25년 정도 보증해주면 어떨까요? 미친 건가? 아닙니다. 이걸 이케아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비용을 줄일까 하면서 고민하면서 사는 사업자들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 하면 고객이 덜 불편할 수 있을까? 아니면 더 마음에 들어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고객의 고민을 공감하고 어떻게 하면 선택을 좀 편하게 할 수 있을까? UI나 멘트나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하고 그리고 상품을 사고 난 이후에도 어떻게 하면 더 안심할 수 있고 더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혹은 5배송된 반품조차도 그냥 쓰세요. 우리한테 보내지 않으셔도 돼요. 라고 하는 판매자가 있습니다. 완전 천사 같죠? 쿠팡입니다. 자, 온라인 쇼핑과 제품이 어려워서 망설이는 분들께 내 개인 핸드폰 번호를 상세 페이지, 스마트 스토어, 쿠팡까지 다 올려놓으면서 전화하세요 하고 전화 받는 곳이 있죠. 바로 도와드립니다. 반대로 어떤 판매자들은요, 고객한테 하루에 전화를 10번 해요. 배송비, 반품 배송비 2,500원 보내시라고요 라고 하면서 전화하신 분도 있죠. 여러분은 어떤 사업자랑 거래를 하고 싶으신가요? 또 어떤 사업자가 더 오래 살아남을까요? 자, 돌아와서 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웹 에이전시입니다. 상세 페이지랑 사이트를 제작하죠. 그렇지만 동종업계의 틀을 완전히 벗어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픽셀당 가격이라는 기준입니다. 웹 에이전시나 상세 페이지 제작 업체들은 픽셀당 가격을 받습니다. 즉 내가 얼만큼 해줬다, 1000픽셀당 얼마, 10,000픽셀당 얼마, 혹은 35,000픽셀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한 가치에 대해서 정확한 측량을 해서 가격을 측정받고 싶은 건 너무 당연한 욕구죠. 근데 저희는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면 심지어 디자인 쪽에 추가 요금이 더 나와도 계약보다 영상을 8편에서 10편을 더 찍어줘도 고객에게 추가 요금을 더 받진 않습니다. 이상한 회사죠. 왜 그렇게 할까요? 지금 못 받은 몇만 원, 지금 못 받은 몇십만 원이 나중에 수천만 원의 의뢰로 다시 돌아온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업체를 떠올렸을 때 거기는 푸짐했어, 거기는 생각한 만큼 더 해주고 지네가 더 생각해서 더 퍼주더라 라고 하는 마음을 심고 싶은 거죠. 그래서인지 저희 회사는 업계에서는 가장 비싸다라고 유명하지만 저희를 이용하는 고객은 가성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의 사업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서비스는 어떠신가요? 가격 저항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내가 충분히 퍼주고 있지 않지 않은가? 라고 생각해 보시는 거를 꼭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본한자의 법칙, 퍼주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감사합니다.